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재성 선수의 득점 행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급기야 2022-2023 시즌 들어 처음으로 독일 분데스리가 주간 MVP까지 선정이 되는데요. 이런 후반기의 활약, 이재성 선수가 사실 프리미어리그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서 또 후반기 도전하러 나섰었는데 이적설과 연결돼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재성 선수의 활약 최근 어떤 점이 좋은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데스리가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재성 선수의 득점 소식 이전에도 전해드렸던 바가 있는데 사실 골을 아주 많이 넣었던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지금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넣고 있죠. 예. 쉬지 않고 넣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난 주말에 득점이 잠깐 멈추긴 했는데 그때도 도움을 올렸어요. 예. 그래서 공격 포인트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마인츠가 메넨글라드바흐 강호잖아요. 전통의 명가인데 4대0 대승을 거뒀거든요. 사실 이 팀이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천적으로 예. 또 존 골키퍼가 없이도 바이에른 뮌헨을 괴롭혔어요. 예. 그런데 마인츠한테는 지금 4대0으로 졌다. 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한데요. 거기다 이재성 선수가 1골 1도움을 넣었는데요. 여기 예. 제목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뭐냐면요. 예. 분데스리가 최고의 공격수 2023년. 그럼 이재성 선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 경기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마인츠가 이 경기에서 항상 쓰는 3-4-2-1 포메이션을 썼는데 제가 지난 영상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조르크가 오면서 예. 아조르크가 밑으로 내려와서 떨궈주는 역할을 하고 예. 이재성과 오니시보 아니면 이제 잉바르트센이 침투에 들어가서 사실상 구동 자체는 3-4-1-2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맨유의 베어루스트, 토트넘의 케인 같은 약간 이선으로 빠지는 장신 공격수다. 네, 그러면서 이재성 선수의 득점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의 공격수라고 표현을 한 거죠. 미드필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기성 선수는 마인츠에 가지 못했지만 대신 이재성 선수가 또 포텐이 완전히 터지면서 또 한국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마인츠의 상황인데요. 일단 이날 경기 플레이 좀 살펴보시죠. 예, 이재성이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예. 먼저 21분경에 센트너 골키퍼가 롱킥을 보낸 거를 예. 하프라인까지 넘어간 거를 이재성 선수가 타점 높은 헤딩으로 떨궈줬고 예. 이걸 이제 카시가 스루 패스를 찔러줬는데 이거 조금 깊게 찔러줬거든요. 그래서 메넨글라드바흐 수비가 앞에 있었어요. 예. 이재성 선수 뒤에 있었는데 엄청 빠르게 가가지고 도리어 제끼고 가가지고 그래서 골라인을 타고 드리블로 가가지고 크로스를 했는데 이제 골키퍼한테 막힌 상황이었고요. 저도 이 장면이 좀 놀라웠던 게 이재성 선수가 이제 운동 능력 자체가 굉장히 올라온 게 아니냐. 사실은 이제 월드컵 전까지 특히 월드컵 기간까지도 몸이 좀 안 좋은 채로 뛰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려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장면 봤을 때는 통통 튀던데요. 예, 그냥 월드컵 때까지도 계속 부상을 달고 뛰었다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이제 휴식기 때 완전히 폼이 올라왔다는 얘기들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예.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서 네. 이제 좋은 플레이로 경기를 시작했고 또 이른 시간 이재성 선수가 빨리 골을 넣는 타입인 것 같아요. 예. 선제 골을 넣습니다. 그것도 이게 또 마인츠의 이 경기 첫 슈팅이었어요. 예. 다코스타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이재성 선수가 타점 높은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건데요. 예. 이게 침투에 들어가는 타이밍도 좋았고 약간 좀 이 과정에서 이타쿠라가 놓치는 장면도 있었죠. 예. 네. 근데 이재성 선수가 이렇게 헤딩을 잘하는 선수였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위치 선정이라든지 점프력이라든지 채공도 잘 돼 있고 헤더의 기술적인 면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최고의 헤더 득점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 현재 헤딩골이 3골이거든요. 예. 근데 분데스리가 최다 헤딩골이 4골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앞선 헤더 연결되고 헤더 골도 넣었고 그 뒤로도 이제 자신감이 더 올라가지고 경기 전체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센스 있는 플레이들도 많이 보여줬는데요. 일단 60분경에 카시가 이제 스로인을 던져준 거를 잉바르트센이 이제 헤딩으로 떨궜는데요. 이재성 선수가 이게 좀 헤딩으로 떨군 게 조금 위로 왔는데도 그냥 원터치 발리로 그냥 쑥 넘겨주니까 다코스타가 거의 이제 측면에서 혼자 프리 상황으로 오버래핑을 갈 수 있었던 장면이 있었죠. 이건 공간도 잘 받고 동료도 잘 받고 또 패스 기술 자체도 좋았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의 장기인 왼발 패스가 빛났던 그런 창의적인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이 드러났던 장면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62분경에는 바레이루가 이제 횡패스를 줬고 이거 다코스타가 볼 끌고 가다가 땅볼 코스를 연결한 거 이재성 선수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건 이제 이타쿠라가 차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슈팅이었던 거였죠. 그리고 또 이제 60
65분경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재성 선수가 이제 기점 롱패스를 보내준 거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뭐 아조르크가 측면 후 내줬고 거기서 이제 다코스타가 측면 후 파고들다가 컷백 준 거를 코어가 슈팅으로 가져간 게 골키퍼한테 막힌 장면이었는데요. 예. 이 장면은 조금 장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연계와 터닝과 그 롱패스까지 모든 걸 보여준 거였는데요. 예. 일단 그 상대가 롱패스를 보낸 거를 센터백인 에드밀슨이 예. 헤딩 후 떨궈준 걸 이재성 선수가 빠르게 와가지고 원터치로 백패스를 줬고 예. 카시가 이제 다시 패스를 준 걸 코어가 이재성한테 패스를 줬는데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수비 2명 사이에 에어싸였는데요. 예. 270도로 돌면서 예. 그러면서 터치라인 쪽으로 드리블 해가지고 2명을 따돌리고 가가지고 롱패스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아조르크한테 이제 기회가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연계도 됐지만 탈압박 이후 바로 빠른 타이밍에 공간 패스를 찌른 것 자체가 이게 몇 수 뒤를 내다본 플레이 같은데요. 네, 약간 좀 그러니까 모드리치 같은 선수들이 즐겨하는 그런 느낌의 플레이였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K리그 뛸 때 제드리치라고 네. 이제 이재성 선수 머리 좀 길 때 또 모드리치 얘기를 네.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71분경에도 이재성 선수의 그 기술적인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 코어가 패스 준 게 조금 길었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좁은 구역에서 메넨글라드바흐 선수도 하고 마인츠 선수들이 계속 부딪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혼전 상황이었는데 코어가 패스가 조금 길었는데 이재성 선수가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드랙백으로 이렇게 예. 잡아 끈 다음에 그래서 이제 수비를 따돌린 다음에 여기서 또 힐 패스 이렇게 쓱 내준 거예요. 이거 거의 뭐 천재적인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코어가 전진 패스 줘가지고 이제 아조르크한테 기회가 나왔던 거였죠. 그리고 추가골도 이제 이재성 선수로부터 나온 거였는데요. 카시가 전진 패스 준 거를 이재성 선수가 볼을 끌고 가다가 수비 뒤로 감아 들어가는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예. 이제 아조르크가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슈팅을 가져가서 골을 넣은 건데 이게 아조르크의 데뷔골이었습니다. 예, 아조르크까지도 살려냈던 이재성 선수고 둘의 호흡이 점점 더 잘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좋은 시너지를 냈는데요. 네. 결국엔 4대0으로 크게 이겼고 이 경기 뭐 사실 1골 1도움인데다가 기록적으로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통계 매체에서도 이재성 선수를 MOM으로 선정을 했어요. 예, 뭐 78분을 뛰었는데요. 일단 뭐 슈팅 정확도도 100%였고요. 그리고 이제 드리블 성공률도 100%였고요. 그리고 롱패스도 100%였고요. 예. 성공률이요. 그리고 공중볼 승률도 100%였고요. 예. 태클 승률도 100%였고요. 예. 그리고 그라운드볼 경합 승률도 50%를 기록했습니다. 네, 뭐 횟수 자체를 뭐 떠나서 굉장히 정밀한 플레이 그리고 전방위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그래서 폰모바에서는 무려 평점 8.7점을 줬고 또 사실 많은 독일 매체들도 네. 이재성 선수를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꼽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독일 최대 축구지 최고의 정론지라고 할 수 있는 키커의 표현이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헤드라인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항상 또다시 이재성, 마인츠가 글라드바흐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기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재성 선수의 골세리머니 장면을 헤드라인으로 뽑았는데 저희가 이전에 뭐 도르트문트전이라든지 또 이전 다른 경기들 활약할 때도 이재성 선수가 완전히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마인츠의 얼굴이라는 네.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보도들을 많이 봤는데 이게 단지 이 한 경기의 호평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네. 이재성 선수가 이제 그 이번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면서 분데스리가 22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고요. 예. 이게 그 보금 전에 멀티골 넣고 나서 두 번째로 뽑힌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베스트 11을 넘어서 22라운드 분데스리가 전체 예. MVP에 선정됐습니다. 슈필러 데스 타게스가 이게 그가 이날의 선수라는 의미거든요. 예, 결국엔 이번 라운드 지난 주말에 분데스리가에 활약했던 많은 선수들 뭐 토마스 밀러라든지 킹슬리 코만 그리고 티모 베르너 같은 선수들도 골도 넣고 맹활약을 펼쳤는데 그중에도 으뜸은 이재성이었다. 네. 근데 이재성 선수가 최근 활약이 진짜 미친 활약인 거거든요. 예. 2023년 들어가지고 분데스리가에서 5골 넣고 있는데요. 예. 이게 그 최다골 타이입니다. 예. 스키리가 이제 5골 넣고 있고 또 무한이가 5골 넣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재성 선수가 슈팅 7개인데 유효 슈팅 6개고 5골 넣고 있어요. 거의 뭐 때리면 들어간다. 거의 예. 그런 수준인데요. 특히 무한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또 챔피언스리그 나폴리와의 경기를 앞두고 얼마나 최근에 폼이 좋은 선수인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재성 선수가 그 선수에 준하는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다. 네. 거기다가 최근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4골 2도움인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6경기에서 5골 2도움을 올리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재성 선수가 공격 포인트만 놓고 보면 분데스리가 1위입니다. 예, 올해 들어 치른 경기를 보자면 이재성 선수가 지금 분데스리가 최고의 공격수라는 그 초반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 헤드라인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네. 실제로 기록이 그렇다. 네, 무한이가 이제 6개, 스키리가 6개, 브란트가 6개, 그리고 요나스 호프만이 6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도르트문트의 이제 브란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아주 좋은 경기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네. 기록으로 보면 이재성 선수가 더 좋은 거잖아요. 뭐 근데 위치가 다르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이재성 선수가 그 최근에 활약에 힘입어 가지고 이번 시즌 7골 3도움을 올리면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을 했거든요. 예. 예, 뭐 이는 뭐 분데스리가 개인 통산 최다 공격 포인트인 거고요. 예, 이대로 하면 두 자릿수 골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과거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마인츠에서 활약했던 구자철 선수의 개인 한 시즌 기록까지도 이제 도달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즉 앞으로 남은 경기들까지 고려한다면 이재성 선수가 어떻게 보면 분데스리가에 진출했던 역대 한국인 미드필더 중에는 최고의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팀 내 득점도요. 7골로 세 번째로 골이 많고요. 그리고 도움은 3도움으로 공동 1위거든요. 공격 포인트는 10개로 당연히 단독 1위입니다. 사실 근데 득점 3위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오니시보와 잉바르트센도 8골이니까 한 골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기세를 유지한다면 아마 이재성 선수가 팀 내 최다골 최다도움을 다 휩쓸 수도 있다. 거기다가 이재성 선수는 단순히 이제 골이나 아니면 도움으로 평가할 수 없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재성 선수는 흐름을 살리는 선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성은 경기 내적으로 끼치는 공격에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는 조금 격을 달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경기 장면 보여드릴 때도 후방 지역에서도 탈압박하고 스루 패스 날리는 거라든지 또 한 번에 전환 패스 날리는 거라든지 미드필더로서도 조율사 역할을 또 함께 하고 있고 전방 압박도 해주고 있고 달려 들어가니까 이 정도면 거의 마인츠의 메시 아니냐. 예. 뭐 그런 정도의 영향력. 마인츠의 모드리치 뭐 거의 이 정도예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성 선수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예. 사실 이제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국내 언론과 지난 1월 달이었죠. 휴식을 취하고 월드컵 끝나고 이제 출국하던 현장에서 좀 새로운 도전 해보고 싶고 은퇴하기 전에 프리미어리그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자신의 이제 네이버에 연재하고 있는 블로그에서도 네. 새로운 환경, 특히 좀 새로운 무대에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약 기간이 이제 1년밖에 안 남게 되기 때문에 고민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성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실제로 이제 전북현대 뛸 때도 좀 프리미어리그 팀과 연결했었고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홀슈타인킬에서 마인츠로 옮기던 시기에 키커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관심을 가졌다라고 이제 보도했었거든요. 네. 최근에도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축구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선수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나이는 좀 있지만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또 사실 이재성 선수 개인적으로 개인 조건, 연봉 이런 것들을 크게 욕심내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 충분히 이제 합의 맞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왜 연결되느냐? 이재성 선수의 에이전시가 현재 뭐 국내 매니지먼트는 뭐 가족들이 좀 하고 있지만 이재성 선수가 이제 잉글랜드 쪽이랑 일을 볼 때는 연결된 에이전시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가 많이 소속된 특히 자하 선수가 소속된 에이전시랑 이제 교류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보에 따르면 자하 선수는 솔직히 계약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떠나고 그 자리에 선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재성 선수를 당장 즉시 주전감으로 본다기보다는 이제 폭넓게 살펴보는 대상 중에 한 명으로 관찰하고 있다. 아무래도 그런 인연이 있어서 또 이전에 홀슈타인키를 떠날 때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소속된 에이전시에는 팰리스의 뭐 1, 2군 선수들이 총 망라되어 있는 꽤 많은 선수가 소속돼 있고요. 무엇보다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코너 갤러거가 있었던 지난 시즌 같은 경우 경기력이 뭐 좋았다, 성적도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자리가 이제 좀 문제가 생기면서 특히 미드필드 라인의 창의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 물론 뭐 이선 같은 경우는 괜찮은 선수들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올리세라던가 아니면 에제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후방에서 풀어주는 선수가 조금 사라진 거죠. 이제 갤러거가 그런 역할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서 급하게 로콩가를 데려오긴 했는데 예. 로콩가 좀 별다른, 그렇죠. 예. 지금 사실 자하까지 떠나는 게 기정사실화 된다면 2선과 3선을 모두 오가면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이재성 선수의 필요성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팰리스가 아직 강등권까지는 아니지만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잔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펀수 보강이 있을
있을 수밖에 없다. 예. 현재 지금 순위가 12위지만 승점 27점. 강등권이 에버턴과의 승점 차이가 6점밖에 안 나요. 네, 거기다가 최근의 부진이 굉장히 심각하죠. 최근 9경기에서 5무 4패로 승리가 없는 데다가요. 13경기로 확장해도 1승 5무 7패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주말 뭐 리버풀전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잘 끌어냈고 3연속 무승부라서 승점을 좀 쌓아가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선수들과 인연이 있었어요. 예, 뭐 이청용 선수가 이미 뛴 적도 있었죠. 예, 그리고 나서도 뭐 황희찬 선수랑 연결된 적도 있었고 몇몇 한국 선수들과 연결되면서 사실 런던 인근 지역 팀들이 한국 선수들을 좀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재성 선수와도 연결이 됐던 바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재성 선수의 이런 대단한 활약은 아무래도 마인츠 입장에선 재계약을 하고 싶은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키커에서 좀 낙관한다는 분위기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뭐 키커즈에서 이재성과 이제 연장 계약에 관한 얘기들을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요. 예. 그리고 상당히 긍정적인 대화들이 오고 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슈미트 단장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키커즈에서 이재성 관련한 이제 지면이 따로 올라왔어요. 이게 리블링 리가 뭐냐면요. 사랑스러운 리라 이재성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내용들에는 이제 보스벤송 감독의 이재성 관련한 칭찬들이라던가 예. 이재성은 월드컵에서 하이라이트를 찍었고 항상 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플레이들을 펼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이델 CEO랑 그리고 마틴 슈미트 단장까지 그냥 총출동해가지고 이재성에 대한 칭찬을 퍼붓습니다. 어떻게든 잡겠다 이런 거죠. 예. 이재성 선수가 현재 팀의 에이스인데 뭐 헐값을 내보내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또 이재성 선수 개인적으로도 마인츠가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당연히 또 함께 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빌트지 같은 경우도 아예 기사를 올린 거죠. 2023년 득점왕 이재성은 남아야 한다. 예. 그리고 여기도 러블리. 예, 그러니까 사실 이재성 선수 그 성씨인 리를 가지고 많은 언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 독일 내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는 선수가 이재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 실제로 저희가 이제 후반기 초반에 성적 얘기 드릴 때 마인츠가 좀 어렵다. 강등권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최근 이재성 선수의 활약 덕에 힘입어서 3연승 포함해가지고 5경기 4승 1패를 기록 중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현재 순위도 8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UEFA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인 7위 볼프스부르크와의 승점차가 1점밖에 나지 않아요. 이러면은 유럽 대항전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재성 선수가 잔류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생기는 거거든요. 예, 사실 이재성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 무대를 좀 뛰면서 또 본인의 새로운 목표 하나를 이루었고 그 다음은 좀 더 큰 무대 그리고 좀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부분인데 만약 유럽 대항전에 참가하게 된다면 다음 시즌에 마인츠에 남더라도 그런 도전을 할 수 있고 팀도 올라갈 수가 있고 또 팀에 투자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인츠에 남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예. 물론 뭐 포칼 우승을 만약에 슈투트가르트하고 니른베르크 8강 승자가 우승하면은 그러면은 7위를 해도 유럽 대항전을 못 가긴 하는데요. 예. 그 외에 나머지 8강 6개 팀이 1위부터 6위까지입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크리스탈 팰리스 얘기도 드리긴 했지만 이런 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활약이 이어지고 골이 이어진다면 분데스리가 상위팀이 계약 1년 남은 이재성 선수에게 오퍼를 안 하리라는 그렇죠. 법도 없고 또 네. 프리미어리그 다른 팀들이 움직이지 말라는 법도 네. 없거든요. 사실 당장 이 6위인 프랑크푸르트는 카마다 선수가 떠날 예정이다 보니까 그렇죠. 충분히 또 한국 선수들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선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가 지금 이적설이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더더욱 이재성 선수의 활약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당장 3월 4일 토요일 밤 11시 30분에 호펜하임과의 경기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도전하게 되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호펜하임은 강등권까지 떨어졌어요. 최근에 굉장히 안 좋으면서 슬럼프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골을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예. 공격 포인트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헤르타 베를린도 뭐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팀은 아니죠. 이 팀도 계속 잔류 놓고 힘들게 경쟁하는 팀이다 보니까 뭐 이 경기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 일전들이 다소 까다롭죠. 정우영 선수의 프라이부르크와 이제 코리안 더비를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는 뭐 워낙 강호기도 하고 브레멘도 전통의 강호고요. 부거지의 브레멘인데요. 그리고 켈른도 후반기 와가지고 스키리가 원래는 수비적인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도 갑자기 득점력이 터지면서 이재성과 득점 공동 1위인 거거든요. 그래서 켈른 원정도 쉽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힘든 일정들에서도 만약에 골을 추가한다면은 이재성의 주가는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이미 그리고 후반기 때 도르트문트 상대로도 골을 넣고 그런 이재성 선수니까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뭐 나이를 떠나서 사실 최근에 선수들의 평균 수명, 선수 생활이 좀 연장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번에 그 맨헨글라드바와의 경기에 보여줬던 그런 운동 능력이라면 충분히 저는 이재성 선수에게 어떤 팀이든지 오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도 사실 홀슈타인에 있을 때 이재성 선수와 연결이 됐었잖아요. 지금 이런 활약들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현재 코리안 리거들 중에서는 예. 김민재 선수가 당연히 독보적으로 활약상이 좋고 예. 그 다음에 이재성 선수거든요. 그 이강인 선수라던가 손흥민 선수보다 현재 폼은 이재성 선수가 더 좋아요. 현재 폼은 그 이재성 선수가 가장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들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정말 경기를 보는 맛이 나는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유럽 진출 이후 지금이 커리어 하이를 만들어가고 그렇죠. 있다. 그리고 이게 한순간의 반짝이 아니라 이재성 선수 개인적인 의지라든지 관리라든지 그 모든 분위기가 팀의 플레이와도 잘 맞아 들어가면서 상승을 그리고 있거든요. 저 한준 TV는 이재성 선수의 활약과 그리고 앞으로의 이적 상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보고 또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독일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소식까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재성 선수의 유럽 도전기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진출 상황도 한준 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